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9월 19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요. 우리 10월 시험 대비 적중 예상 강의가 있습니다. 10월 시험 보시기 전에 적중 예상 강의와 그리고 9월 총평 강의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시험에도 8월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리고 앞달에 나왔던 총평 강의에서 선생님이 강조해드렸던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평 너무 중요하니까 10월 시험 보시기 전에 3개월에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6개월 이상 2020년 총평 강의 꼭 확인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해커스 우리 시험센터 해커스에서 PBT 시험을 보고 진행해 드리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기, 독해, 쓰기의 전체 난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러분 이번 시험은 동일하게 듣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와 쓰기는 평이한 수준으로 난이도 중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3개월 정도 시험을 보니 듣기는 우리 많은 학우님들께서 아마 시험 중에서는 듣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현재에서 쓰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축약형 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커스 교재를 보시고 현지용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이런 중요한 표현들을 여러분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특이한 점이 뭐냐면 3개월 정도 시험을 보니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독해 제3부분입니다. 독해 제3부분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 어휘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휘들이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분과 2부분 독해 상관없는데 독해 제3부분은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커스 한 권으로 합격하기 뒤에 보면 모의고사 3세트가 있거든요. 충분합니다. 그 3세트에 있는 독해 제3부분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기는 항상 우리 매달 수준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고요. 오늘 선생님이 또 역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쌤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번은요. 지난달에 비해서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2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절대 다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보기가 길었겠죠. 그래서 어휘가 혹은 독해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A, B, C, D 바로 해석하고 내용 파악했다 못했다 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감하기에 와, 듣기 너무 어렵다라고 체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길기 때문에 빨리 이런 류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게요. 살 필요 없어요. 보용말 정답만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단수가 되다 停水了 물이 오늘은 잠시 안 나온대요. 停水了 이런 거 나왔고요. 자, 문장을 참 번역을 잘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저에게 더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십시오. 提意见 이런 거 나왔고요. 상태상에 관련돼서 자, 술목 나왔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다. 일기 쓰다 사급 어휘인데 모르시면 안 되겠죠. 每天写日记 이런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28문항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총평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휘입니다. 이런 어휘들이 지금 3개월 연속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 듣기와 독해와 쓰기 각 영역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쌤이 정리해드리는 어휘들만큼은 최소 외우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명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작성하다 몇 달 동안 쌤이 총평 강의에서 항상 강조해드렸죠. 填表格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읽어보실게요. 표, 表格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이 표를 이 화자에게
보내야 한다. 요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거든요. 작성하고 나서 금요일까지 다 표를 작성한 다음에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표, 表格 그거와 호응할 수 있는 填表格까지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속도가 나옵니다. 수도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원래는요, 두 편의 문장을 완성을 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신하고 같이 등산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한 편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하快 수도 빨리 속도를 내서 남은 한 편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치아과의 수도 요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모르면 안 되십니다. 비밀번호, 미마. 여러분 요즘에 비밀번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항상 비밀번호를 지부주 기억을 하지 못해요.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생각이 안 날 때 노트나 휴대폰을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지부주 미마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비밀번호 미마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강조해드리죠. 왜 강조해드리냐면 분명히 이런 듣기에 나오면 우리 후반부에 하반기에 여기에 관련된 그림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 같은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가르쳐준 동작, 动作 나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做不对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무엇에 문제가 있으니까 동작을 做不好 잘하지 못한다. 요런 게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작 动作 그래서 做不好까지 상태상황에 관련된 문제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쌤이 강조해드렸던 비밀번호나 동작이나 이런 어휘들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야가오 나왔습니다. 아까 부용마 아이 선생님이 알려드렸는데요. 치약을 찾아보니까 없네요. 슈퍼 가는 김에 좀 사다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저번에 할인을 내서 5개나 사다 놨어요.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 비닐봉투에 있으니까 거기서 꺼내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뜻은 부용마에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엇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치약이었습니다. 야가오 요런 거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별표. 여러분 신시는요. 한 번도 쓰기 제 이 부분에 나온 바가 없어요. 근데 이번 9월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한 여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시는 보통 누구랑 많이 쓰이냐면 문자,短信의 표현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온 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봤다라고 했을 때, 정보를 봤다라고 했을 때, 收到信息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는 사전적인 의미는 정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우체국에 가서요. 어떠한 우편물을 주면서 寄到上海 상해까지 붙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지금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면 관련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주소나 이런 것들요. 연락 방법이나 이런 것들요. 참 이 여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收件人 이 우편물을 받는 사람의 신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요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 9월에서는요. 신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2개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시 듣기에 나왔고요. 조금 있다가 독해에 나왔어요. 자,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신시가 쓰기제 이 부분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응용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쓰기제 이 부분에 나왔으니까 PBT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살짝 독해 가서 독해에 나왔던 그 문장 써도 되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시 조금 있다가 선생님 독해 파트에 어떤 예문이 나왔는지 응용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입니다. 신시였고요. 자, 이거는 지난달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자, 임대료를 집을 빌리는 임대료를 뭐라고 했어요? 방주라고 했어요. 자, 客厅, 厨房 우리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两间 卫生间이 뭐죠, 여러분?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2개가 있어요. 와, 당신 집 진짜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房租不便宜 좋기는 하는데 임대료가 不便宜 싸지 않아요? 贵 비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房租不便宜요렇게 정답을 잡아보실 수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정답을 마킹할 때 요 정도의 명사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 가전제품이 나옵니다. 뭐 우리 콩티아, 시이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으로. 그랬을 때 품질이 나오더라고요. 质量. 품질을 有保证,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质量 이런 거 외워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가전제품이 나왔을 때 듣기 단문에 우리 AS 기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듣기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保证. 그 다음에 시우리. 시우리,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保修期.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保修期 한자 못 적어도 돼요. 하지만 듣기 시험에 保修期가 나왔을 때 아, 이건 AS 기간이구나 정도는 여러분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AS 기간 保修期 듣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眼镜이라고 해요. 자, 당신 지난해에 타이양징 사지 않았어요? 근데 있는데 왜 또 사요? 라고 하니까 리우싱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살 거예요. 여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옌징 안경. 여러분 이거 최근에 안경을 끼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선글라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선글라스는 태양을 가려주는 안경이라고 해서 태양이 나옵니다. 타이양징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왜 이런 걸 강조해 드리냐면 분명히 타이양징이 다른 영역에 나오면 쓰기 제2부분에 한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못 적어도 되지만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글라스, 타이양징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식당에 유명 식당 갔을 때 예전에는 줄을 많이 섰어야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으로 뭐 하기 때문에 요리를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가 단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다, 手机点菜 요런 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手机点菜 였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명사들은 다른 영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한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동사나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였는데요. 양고기 만두를 먹는 손님이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이 식당 만두 진짜 맛있어요. 특히 양고기로 만든 만두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기가 있다, 환영을 받는다, 소환이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환영을 받습니다. 소환이 이런 거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2번 문제였어요. 화자가 보지엔이 건의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孩子穿太厚 아이가 너무 두껍게 입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시면 안 돼요. 자, 요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찌엔이가 나왔는데 자, 아이들이요. 하오동 여기서는 여러분 하오동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하오 사성으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호포 아이들이 활발해서 땀을 흘리기 쉽습니다. 추한 그리고 오늘은 춥지도 않으니까 옷을 두껍게 입히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가 옷을 두껍게 입는 것을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하지 않는다. 일치, 불일치, 일치. 요런 거. 아마 우리 오늘 듣기 제1부분에서 이 문제가 제일 헷갈리지 않았었나 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께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의하다. 먼저 듣기 전에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너무 중요할 거예요. 찌엔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하오동 호어포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싱거 호어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땀을 흘리다. 이런 거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추한 나오면 남자가 땀을 흘리는 거 그림에 나올 수 있거든요. 땀을 흘리다, 추한, 두껍다, 호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분이 바꿔서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기침을 심하게 하다, 咳嗽的厉害 이게 나왔었어요.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지문에는 환자가요, 高烧 고열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열이 많이 나다.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高烧를 못 알아들으셨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다, 咳嗽 고열이 나다, 高烧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좀 웃겼던 단문이 지문이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이제 듣기 제1부분의 마지막 10번 문제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회사에서 꽤 괜찮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좀 사귀어 보려고 말을 건네보려고 마침 이 오빠가 수영을 잘해서 이 여자한테 가르쳐 줄 생각으로 갔대요. 근데 웬걸 이 여자가 쭈안예 이전에 전문 수영 선수였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너무 웃긴 거예요. 크 이랬어요. 자, 지문이 뭐였냐면 여자가 그 회사의 여자 직원이 휘 요용 수영을 할 줄 안다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전문 수영 선수였으니까 당연히 수영을 할 줄 알다 일치불일치 일치로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종종 듣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너무 심각하게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안다, 요용 이렇게 쉬운 단어들도 좀 알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短发 짧은 머리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당신도 머리 한번 잘라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我长脸이라고 했어요. 얼굴이 길어서 不适合短发 짧은 머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不适合短发 요런 단어들. 뭐 适合는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사급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适合 그래서 지금 답안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행하다, 流行 아까 선생님 선글라스, 타이양징 나왔을 때 안경을 또 사려고 하는, 선글라스를 또 사려고 하는 이유는 유행하지 않아서 不流行 이런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아까 手机点菜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무엇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节约时间 보세요. 앞달에 우리 节约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어휘들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약하다 节约였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재밌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난달에 나왔었어요.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느낌 있네. 느낌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有感觉예요. 자, 내가 매일 일기를 써 노트에다가. 그래서 벌써 15번째 노트야. 일기 쓰는 그 노트가 15개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요즘에 다 컴퓨터로 쓰지 않니? 컴퓨터로 쓰는 거 어때? 라고 하니까 네 노트에 쓰면 더 느낌 있잖아. 更有感觉 이런 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에요. 느낌 있는데 라고 했을 때 有感觉 보세요. 사급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나면 현재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요거 별표. 선생님 아마 총평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을 거예요. 집 밑에 녹색 상자. 여러분 우리도 분리수거함에 옷이나 그런 것들을 녹색 상자에 넣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자기 집 밑에 아파트 밑에 녹색 상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옷은 거기다가 버리십시다. 그러면 그 필요한 옷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환경을 보호하다 쌤 축약형, 保护环境 대신에 어떤 표현 쓴다고 쌤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环保. 요런 것들을 알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보호하다, 环保. 环保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어휘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총평에서 진짜 많이 단어가 나왔던 게 2개. 우리 아까 정보, 신시, 듣기, 독해, 쓰기에서 지금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례적인 쭈안머니 쓰기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듣기하고 독해, 듣기 1부분, 2부분, 3부분, 독해까지 몇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동사 형용사는 아니고 부사예요. 오롯이 전문적으로 특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영역이 다음 달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니까 일단은 외워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专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4급에 무조건 나오는 명사, 동사, 형용사는 선생님이 강조해드리는 거는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듣기는요. 딱 두 가지 훈련이 돼야 돼요. 해석 능력이에요. 보기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보기를 확인하고 듣기 전에 빨리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5대5예요. 듣기 제1부분은.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전체 내용을 듣기보다는 누구 위주로? 중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수러 위주로 빨리빨리 듣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앞서 강조해드렸던 동사, 형용사, 명사, 어휘는 반드시 알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듣기는 딱 두 개만 기억해. 듣기 전에 무조건 보기 파악하고 들어가. 그리고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들으려고 하지만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한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독해 일부분은 항상 난이도가 비슷해요. 비교적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해 제1부분 10문제 무조건 다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동사, 명사, 형용사 외에 양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유형의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 쓰기제 1부분과 2부분에 나오면 독해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듣기와 독해에 나오면 쓰기제 1부분과 2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총평강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상단의 5개는 전부 다 동사. 동사 모르면 안 됩니다. 다 맞춰주셔야 돼요. 바꾸다, 改变. 그 다음에 수리하다는 지난달에도 동일하게 독해 제1부분에 나왔던 어휘입니다. 시오리. 그렇죠. 자, 여러분 상반하다. 이거 쓰기제 1부분에 나왔었죠. A와 B는 상반되다. A和 B 相反. 보세요. 문제를 풀었다면 충분히 독해 제1부분에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반되다, 相反. 자, 그리고 이름절, 동사들 선생님 부교재에 있는데 항상 많이 강조해드렸죠. 밀다, 토이.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다음 달에 혹은 하반기에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작문을 외워놓고 가셔야 돼요. 밀다, 토이, 그 다음에 알아, 맞추다, 차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동사였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옵니다.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용감하다, 용간. 그 다음에 명사 나왔습니다. 킬로미터, 공리, 맞은편, 对面. 그 다음에 동전, 临界. 여러분 동전을 우리가 거슬러 받을 때 어떤 동사와 많이 쓰냐면 요런 거 시험에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거스름을 거슬러 주다 받다라고 했을 때 링치에 요런 포인트 알고 하셔야 되겠고요. 지난달에도 양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양사 페이지 쪽수의 별표.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양사편에서 우리 수업을 할 때 양사에서 쓰기체 이 부분에 무조건 나오는 양사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 두 그루를 세는 양사 크와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쪽수를 나타내는 이해가 나온다라고 강조해드려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단서 드렸죠. 지금 독해제 1부분에 이해가 나왔다면 어디에 나올 수 있다? 쓰기제 2부분의 페이지 쪽수에 관련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00%예요. 그래서 꼭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우리 쓰기지의 이 부분의 문장들을 좀 외우고 정리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제 1부분에 출제된 어휘였고요. 자, 독해제 2부분은 여러분 접속사의 호응구조 문제 두 문항 정도는 나옵니다. 이번에도 난이도 하인 수이란 A, 但是 그런데 절대적으로 접속사의 호응구조만 알면 안 돼요.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오냐면 앞뒤의 문맥상의 흐름, 순서나 아니면 문맥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술어 잡아주시면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앞뒤의 문맥상의 흐름과 단서가 될 수 있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접속사의 호응 구조는 한 문항에서 많게 세 문항 정도, 그 이하는 우리 문맥의 흐름 아니면 지시대명사의 사용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3개월 정도 조금 바뀌는 영역이 있다면 독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제시어들이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한두 개씩 나오고 있고, 우리 독해제 3부분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지는 않고 정답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어휘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살짝.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문제들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最近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이에요. 선생님 지금 8년째 시험 보고 있는데 처음 나왔어요. 독해에. 근래라고 해서 近期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근래에 우리 할인 행사가 있어요. 저희 호텔에 近期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별표. 여러분 유에 나오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쌤 쓰기제 1부분에도 가지고 왔는데 점점점 유에 라이 유에가 있어요. 유에 라이 유에만 알고 가시면 안 돼요. 유에 A, 유에 B, A 하면 할수록 B 하다. 이거 독해제 2부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스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요. 슈퍼에서 파는 주스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릅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에 허, 유에 그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요런 것 작문에 듣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유에 A, 유에 B, 유에 허, 유에 그까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제 3부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요, 저녁을 먹고 나면 각자 휴대폰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 먹고 나서 다 같이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 감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이런 술목의 구조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독해에 나오면 쓰기제 1부분에 어순별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깊게 하다 증진시키다라고 해서 정진관칭 이런 표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관칭이었고요. 자, 아마 선생님 총평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선생님 분명 이거 듣기에도 나오고요. 독해에 나온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또 응원차 이런 표현들도 많이 넣어드리는데요. 사람이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정답은 坚持学习 배우는 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사자성어, 속담에 관련된 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직역하자면 늙을 때까지 사람이 살아요. 活到老. 하지만 어떻게까지 늙을 때까지 또 쉼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참 좋은 편이죠. 제 수업 듣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4급 그리고 기초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빡세거든요. 해커스 공부 자체가 빡세서 한 달 만에 공부해서 합격시키고 이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공부량이 되게 많으세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너무 힘들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活到老学到老 이런 거 알려드리면 미소를 지으세요. 活到老学到老 맞아. 이러면서 더 이제 공부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외워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죠. 사람은 평생 배워야 돼. 活到老学到老 이번에 나왔어요. 坚持学习가 정답이었습니다. 독해고 우리가 배경 지식도 이런 표현들도 충분히 익혀보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는 제시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도시는 작아요. 그런데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사계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갖추고 왔습니다. 이런 거 처음 나왔어요. 쌤도 보고 진치 이런 거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가르쳐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带动了经济发展. 선생님 생각에서 이건 4급 어휘 아니에요. 거의 5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왜 이걸 가지고 왔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듣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带动了经济发展.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 다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겠으나 이런 중요한 어휘들이 나왔다는 거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듣기에 收件人的信息, 그 수신자의 편지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적어주십시오 라는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신씨가 또 나왔어요. 독해에. 자,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래에 저희 호텔에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필요하시면 어디에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에 上我们的网站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了解详细信息 상세 정보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쌤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독해의 단문에 나왔다고. 신시가 나온 걸 기억을 해놨다가 쓰기체 이 부분에서 신시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럼 이런 것들이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녀가 다 휴대폰으로 用手机 이해합니다. 了解 상세 상황을 详细信息. 그래서 저한테 학생들이 종종 쌤 IBT가 좋아요, PBT가 좋아요 라고 뭘로 공부하면 준비하면 더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4급은 저는 PBT를 추천을 해요. 설령 쓰기제 이 부분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듣기와 독해에 언급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신시 몰랐어도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거 무조건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上我们的网站了解详细信息. 괜찮죠? 이렇게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시, 듣기, 독해 굉장히 이번 달에 많이 언급이 된 제시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나왔었어요. 감동해서 울었다. 그러면 감격해서 울었다. 激动的哭了.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노력을 해서. 그래서 감격해서 울었대요. 激动的哭了.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觉得这些年 요 몇 년간의 辛苦付出 여러분 辛苦 고생스럽게 付出는요 어떠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몇 년간의 수고롭게 노력한 그 대가가 都是值得的 아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런 거. 쌤이 왜 외워가지고 왔냐면 진짜 수강 후기를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그랬을 때 우리 아버님들도 계시고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회사 다니시면서 저녁에 눈이 감기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은 수업 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 재워놓고 진짜 힘겹게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모든 자격증 따면서 중국어까지 이 어려운 중국어까지 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쌤이 봤고 그런 친구들의 후기를 보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힘들게 공부를 해서 쌤한테 합격의 기쁨을 남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제가 요 몇 달간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진짜 그렇게 노력하면서 했는데 쌤 정말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这几个月辛苦付出都是值得的. 진짜 가치가 있었네요.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외워놨다가 지금 쓰고 계세요? 이런 거 좀 외워놨다가 활용을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력하는 마음 쌤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수강 후기 보면서 울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격려를 해줘야 되나 그런 마음 되게 많아서 쌤도 그 마음 때문에 매달 시험 봐요. 여러분들한테 단기간에 합격시켜 드리려고 같이 가십시다. 힘들어도 합격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해요. 그래서 교재하고
총평하고 이것만 잘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면 这几个月辛苦付出都是值得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합격하면 이런 것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죠, 여러분. 듣기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나왔고 심지어 독해에서도 어렵지만 활용도 높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런 걸 왜 정리해 주냐? 듣기에 나올 것 같아서. 듣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읽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빈칸 채워넣는 문제는 품사를 파악하고 어순 배열 문제는 빨리빨리 술어잡으면서 문맥의 흐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독해 제3부분은 보기, 질문 먼저 확인을 하고 뭐에 대해서만 보는지만 체크하시고 술어만 잡아주는 연습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총평 보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시간 배분할 수 있도록 꼭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쓰기 일부분하고 이 부분 배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 실수하면 그냥 마이너스 6점, 마이너스 8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일 단기간에 시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 독해예요. 그래서 독해는 문제 어휘 일정한 어휘를 외웠고 우리 해커스 교재라고 문제 풀 때 무조건 시간 배분하는 연습들을 한다면 시험 현장에서는 200% 우리 발휘하고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바자 구문 나왔습니다. 뭐 바자 구문은 이제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난이도 하, 비교문도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고 특수문형 두 문항 나왔고요. 동사 수러문과 형용사 수러문 위주로 8문항 나왔어요. 자, 쓰기 제2부분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여러분 선생님 자료 가지고 뭐 인강이 됐든 형강이 됐든 선생님 쓰기 제2부분 정리해드리는데 자, 유창하다, 리울리. 리울리 너무 쉬워서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리울리 나오면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유창하게 말을 하다. 说得很流利 정도보 쓸 수 있었으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자,出生 아마 선생님 총평 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작문해 보실 수 있었을걸요. 태어나다 신생아 안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었어요. 자, 놀라다 출징 나오면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너무 놀라게 하다 아주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경험을 활용해서 작문해 주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급어휘 긴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축하하다祝贺 보세요. 4개는 선생님 다 웬만큼 다 풀 수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여러분 2개 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쓰기 제 이 부분이 어려웠다고. 근데 이번 달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신씨 몰랐어.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몰랐는데 독해 부분 잘 푸셨던 분들은 살짝 독해 가가지고 해가지고 오실 수 있었겠죠. PPT였을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신씨 어떤 문장 가지고 왔는지 선생님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6대 문장 성분.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근데 형용사 수로문에 관련된 문제가 꼭 한 문항에서 2문항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번 보십시다. 자, 유엘라이, 여러분 유엘라이가 희한하게 잘렸잖아. 유엘라이유에라는 말이에요. 정도부사죠. 그러면 이 단어 모르면 안 되겠지만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점 깊다. 유엘라이유에深 여러분 우리 深 나오면 인상, 很深 이런 거 배우셨거든요. 그러면 深에 대한 뭐만 잡아주시면 돼요? 주어 잡아주시면 되겠죠. 뭐밖에 없습니까? 감정, 간칭. 더 나왔으니까 그대는 무조건 누구 연결? 명사 연결. 그 사람, 두 사람의 감정이 점점점 깊어졌다. 이런 거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줄 잡아서 他们俩的感情越来越深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우정이 깊어지다. 友谊越来越深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1번 형용사 수로문이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능.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학우님들이 밑에서 선생님이랑 쌤 이거는 정답이 뭐예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봤던 문제예요. 제가 정답 가르쳐 주니까 틀린 것 같은 느낌으로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차이능 나오면 차이는 그제서야 일단은 의미보다는 품사가 중요해요. 부조. 그러면 부조니까 마땅히 들어가야 돼요. 위치 딱 잡아주면 되겠죠. 비로소 할 수 있다. 자, 放暑假 관계 체크하세요. 술목이에요. 여름방학을 하다. 放暑假 자, 下礼拜一 여러분 리바이는 뭐였어요? 星期요일.
周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겠죠. 다음 주 월요일. 시간 명사예요. 그래서 放暑假 술목 잡았는데 자 아마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 正式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해드려요.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正式은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이 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放 동사 했으니까 수로 역할 못해요. 관여 역할 안 돼요. 보어 역할 안 돼요. 그래서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이 正式은 형용사가 이 더가 생략이 된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형용사의 역할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 더가 생략이 돼서 어디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수로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쌤이 正式 나오면 제일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게 정식적으로 되다. 正式成为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正式이 여기서는 부사어로 쓰였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해 주셨으면 됐었던 문제. 그러면 방학을 합니다. 여름방학을 합니다. 술목이 같이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여름방학을 합니까? 주어 잡아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다? 부사어의 어순 부족의 형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비로소 정식적인 여름방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下礼拜一才能正式的 요렇게 더 생략돼서 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 맞죠? 그래서 이 正式의 위치, 품사를 판단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예요. 下礼拜一才能正式放暑假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무조건 시험에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이번에도 나왔었어요.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뭐 8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누구 있습니까? 不允许. 그러면 누가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요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允许, 不允许 나오면 그 이하가 긴 목적이야. 그러면 학생들에게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하, 不允许 이하의 긴 목적어는 뭐밖에 없습니까? 学生, 학생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근데 휴대폰을 함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老师不允许 그 이하 목적어, 목적어가 주술, 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포인트. 선생님이요, 학생들이 함부로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老师不允许学生随便使用手机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어만 싹 바꿔서 자리를 이동하다, 离开座位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老师不允许学生随便离开座位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있는 어쨌든 내용은 바뀔 수 있고요. 출제자의 의도는요. 允许가 그 뒤에는 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또 동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반 목적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또한은 마디를 나타내는 양사예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겠고, 자, 需要 나오면 필요, 명사냐, 동사냐를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런 걸 해석해 잘 해주셔야 돼요. 改掉, 고쳐내버리다. 무엇을 여러분? 나쁜 습관. 이 두 개의 관계가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내버리다 라고요. 자, 时间이 나왔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改掉가 수로입니까? 아니요. 需要가 수로라는 것을 얼른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0%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내는 데는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주어가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주어를 배치하는 것. 그 다음에 수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관용어 들어갔습니다.
改掉坏习惯需要一段时间. 그럼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도 괜찮아지겠지만 일정한 한 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거 过程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改掉坏习惯需要一个过程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문형으로는 비교문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서 쌤 바자군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 참고해 볼게요. 漂漂亮亮的.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기초학습할 때 학생들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이때 더는 어떻게 쓰였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먼저 형용사가 중첩을 할 수 있어요. 형용사가 중첩을 할 때는 정도의 심화의 의미로서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 중첩했으면 매우라는 의미 가지고 있으니까 정도부사 쓸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음절이 나왔을 때는 A, B, B로 형용사 중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很漂亮, 非常漂亮의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고 싶어서 漂漂亮亮 나왔어요.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형용사 중첩을 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뒤에다가 뭘 쓰냐면 더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의라고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알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우 예쁘다, 漂漂亮亮的 나왔어요. 자, 그럼 형용사 나왔으니까 뭐로 쓰이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제시어 보니까 누가 있어요? 打扮的 나왔으니까 형용사의 중첩 형태가 정도보로 쓰였구나를 알고 하셔야 돼요. 아주 예쁘게 꾸몄다. 여러분, 打扮도 최근에 쓰기제 이 부분에 나왔잖아요. 보세요. 나오면 다른 영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예쁘게 꾸몄대요. 누가? 그런데 누가요? 엄마가 봐 뒤에는 대상 딸아이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체는요. 엄마가 누구를 딸아이를 엄마가 딸아이를 마마바女儿 아주 예쁘게 꾸몄어요. 打扮的漂漂亮亮的 습관적으로 넣어주는 덕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문제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형용사의 중첩 형태는 사실 HSK 4급 교재에는 없어요. 자동 발사 2탄에 있는데 최근에도 질문했다고 쌤 자동 발사가 무슨 강의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해커스 중국어 들어가시면 우리 무료 강의가 있어요. 무료 강의에 보시면 자동 발사 1탄과 자동 발사 2탄이 있는데 4급 공부하시면서 기초가 좀 약한 학생님들께서는 자동 발사 1탄, 2탄의 무료 강의를 선생님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강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좀 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료 강의 자동 발사 2탄에 보시면 형용사의 중첩 형태, 우리 데이 11에 보시면 동사의 중첩 형태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매칭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중첩하면 정도의 심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습관적으로 덜을 가지더라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바女儿打扮得漂漂亮亮的까지 어순별 문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제2부분 당연히 시험 끝나고 나면 오셈의 10일 완성 쓰기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00%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신씨는 아마 선생님이 쓰기 제1부분에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요 어떤 예문을 넣었냐면 지난달에 도움을 제공하다라고 해서 디공빵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은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공신시 선생님이 이런 예문을 썼어요. 자,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학우님이 선생님 저 이렇게 작문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 예문도 참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수준은 그 정도로 써냈을 것 같아서 우리 학우님께서 작문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收到 신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받다 이렇게요. 收到 신시, 收到 短信, 短信 때문에 대신에 신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 몇 달 동안 면접을 보는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면접 통과의 정보를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我收到面试通过的信息 그냥 我收到 신시 하면 조금 밋밋할 것 같아서 쌤이 관용어 넣어드렸습니다. 면접 통과의 정보를 받았어요. 我收到面试通过的
的信息. 그래서 여러분 쌤이 그랬잖아요. 시합에서 져서 모험감을 느꼈다. 시합에서 이겨서 모험을 느꼈다. 이렇게 원인 결과. 그러면 내가 이런 정보를 받아서 뭔가를 느꼈다. 요렇게 우리 학우님들은 사고를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지고 왔습니다. 我收到面试通过的信息. 그래서 아주 감격감을 느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면접 합격한 거 딱 들으면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면접 준비 안 해도 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감격함을 느꼈다. 感到很激动. 이렇게 술먹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죠. 我收到信息感到很激动. 이런 게 여러분들 수준인 것 같아서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 신시 아니면 아까 用手机了解详细信息. 이런 것도 괜찮았어요. 이런 팁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祝贺. 자, 여러분 祝贺 나왔는데 선생님이 앞달에 뭐가 나왔냐면 한 아이가 의사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적이다가 나왔던 것들을 딱 떠올려가지고 너가 이상적인 일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축하해. 한 사람이 사무실인 것 같았고 축하하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祝贺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요. 당신이 이상적인 일을 찾아서 축하합니다. 祝贺你找到了理想的工作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사원인데 내가 좀 쉬고 석박사 가정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너가 대학원에 합격한 걸 축하해. 도 가능하겠죠. 祝贺你考上了大学혹은 硕士, 博士. 어떤 학우님이 이렇게 장문한 거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祝贺는 그 이하의 내용이 긴 내용이 나와야 된다. 축하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써서 활용해 보셨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축하하다, 祝贺 이런 거 나오면 쓰기 제 일부분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00%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태어나다, 出生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신생아가 있었고요. 옆에 의사쌤이 계셨어요. 그래서 쌤이 오늘 써가지고 온 거는 우리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다 나오면 무조건 是的 강조음은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我们的孩子是刚出生的. 쌤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순배열 문제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출제 포인트 알려드리려고요. 出生이 동사로 지금까지 나왔지만 작년에 명사의 용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써보시면 참 좋았겠죠. 아이의 출생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괜찮죠? 孩子的出生让我们很开心. 요렇게도 응용해 보시라고 두 개의 예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쓰기 제2부분은 정확한 문장,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쓸 수 있는 좋은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활용하시며 웬만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듣기와 독해와 쓰기에 출제됐던 어휘들을 활용해서 좋은 문장들을 먼저 말을 하는 연습 그리고 작문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연습들을 충분히 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230점 이상으로 합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HSK 사급 공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먼저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해커스 한 권으로 합격하기를 가지고 먼저 기본적인 어순과 어휘를 충분히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간이 된다면 1200개 단어장 많이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MP3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서 따라 읽어보시면 유학 안 가도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표현 공부하십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듣기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1200개 단어장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본 다 하셨고 단어 어휘까지 충분히 다양한 예문까지 공부하셨다면 실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커스 한 권으로 합격하기 뒤에 보면 3세트의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몇 년간 시험을 보면서 출제된 문제들을 다 정리해드린 우리 10일 완성 HSK 4급 쓰기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신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매달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만약에 충분히 준비를 못한 학우님이 계신다면 다음 달에 10월 17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응시해 보셨으면 좋겠고 해커스에서 시험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루트는 HSK 시험센터로 응시를 해주시면 우리 해커스에서 응시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PBT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